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보국종합사회복지관 이은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대- 네, 부국복지관이고요. 대선배님 도지사 하실 때 뵙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경기도에서 일할 때 계속 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도 굉장히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이용자를 만나거나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직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여직원들이 이제 혼자 가정 방문을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 와 계시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건물들인데. 저희가 인건비만 받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노후화되어 있는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들에게 맡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 뭐 사무용품 하나, 뭐 에어컨 하나, 좀 기자재나 이런 건물에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시겠지만 그런 쪽도 한번 둘러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부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이웃 초지복지관 이승효 사회복사입니다. 네, 우선은 앞에 분들께서 또 많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겪는 이야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나이 또래 같은 친구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연봉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저 친구는 나보다도 늦게 정말 취업한 친구인데 나보다도 연봉을 더 높게 받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생각을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지복지관의 한승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아마 이 또래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제 또래 때는 아마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우 개선도 비슷하게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끼리 만나면 솔직히 얘기해서 연봉을 얘기하면 저보다 진짜로 뭐 늦게 취업한 친구가 여기 복지관 과장님 월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아무리 호봉제에다가 최저임금을 따라가고 계속 임금이 상승되고 있다고 해도 그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야근 수당이 이런 것들이 뭐 시마다 별도로 다 다르지만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 1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배수로 그냥 40시간까지 뭐 인정이 되는 시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기본 호봉 이런 것들의 급여가 변동이 될 수 없다면 그런 조금 열정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그 열정에 맞춰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야간 근무 수당을 만약에 공무원처럼 그렇게 좀 폭넓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 뭐 석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정도만 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의미는 물론 있지만 더 의지를 더 활활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잘 안 줘요. 그런가요? 공무원 또 야간 근무한다 출퇴근한다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노조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사는 내가 우리 협회가 우리 협회장님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복지사들이 그 한 분 한 분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 사회복지협회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시나 또 도나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딱딱이 표를 만들어가 제가 올 때도 저 같으면 여기 건의서를 딱 내놔야 돼요. 이거 가져가서 요거 반영해 주시오. 그러면 찍어주고 안 하면 안 찍어줍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요. 딴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 어린이집이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너무너무 착해. 제가 축사할 때 천사 같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도 싫대요. 천사 배고파 죽을 천사.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쪽 말씀 한 말씀. 네, 후보님 저희가
또 다음 일정이 저는 뭐 있으셔가지고. 한 말씀 듣고. 예. 그렇지, 한 말씀. 이하 동문이라고 하시죠. 자,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없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한 말씀 하시고. 네, 전 따뜻한 이유 초지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앞서 말하신 것과 다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역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역복지관에는 아동, 성인, 어르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복지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요. 저도 다 앞에서 같은 내용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없으면 노래도 한 곡 하시고. 없으면, 예, 그 다음에 또. 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하셔서 네, 조금 더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안전한 네,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네,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 사회복지사 주임 과장, 주임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이래요. 직급이 그렇게 돼요. 네, 한 말씀.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김지선 부장입니다. 예, 이렇게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처우 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은 크지만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12명,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시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을 좀 더 현장에 투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예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네, 저희는 그 팀에서 무한돌봄을 아무래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위기도가 높고 집중적으로 사례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은 이제 무한돌봄 통해서 사례 개입을 하는 게 좀 신속하고 정확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전에도 사업비가 이제 이전과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발전시키려면 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 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여기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삼종복지라 통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지자체 사업으로 위양되다 보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또 공의하는 말이 뭐 시설 지원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맡겨놓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고사항이고 또 이게 지자체 맡기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영역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자주지되는 것 같아요. 저기 도시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좀 더 긴밀히 생각하셔서 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삼종복지관에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법인 지원 시설 이런 부분들은 드린 말씀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는 복지관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후보님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모든 권한이 저는 현장에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 복지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복지사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책임, 또 자치단체의 책임, 또 가족의 책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번아웃돼서 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신경을 더 쓸 것을 약속을 드리고 사회에 악을 쓰고 뭐 예를 들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지금 1억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파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하면 좀 허탈할 겁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사람을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복지사 협회를 통하든지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울어야 젖을 준다. 아시죠? 여기 애 키워본 엄마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울어야 젖을 주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얘는 착해가지고 저들 안 줘도 되는가 보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어머니신가? 아무래도 안 울면은 뭐 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애 키워본 분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울어야 돼요. 하루 종일 울으라는 게 아니지만 적절하게 울지 않으면은 그 몰라요. 이 엄마가 얘는 잘 지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간단하게 글을 몇 줄이라도 써가지고 계속 그 뜻을 밝혀주셔야 정책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저는 하여튼 계속 그 말씀을 듣기로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무한돌봄의 이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한돌봄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최고 수준의 돌봄 시스템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민관이 협력하고 또 상당히 유연하게 그 맞춤형 복지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중에 의견을 더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